2025년 3월 12일 새벽 4시 10분 북한 심포급 잠수함 한 척이 레이더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위성 영상에도 음향 탐지 시스템에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검은 화면과 물음표만이 작전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윤재혁입니다. 해군 대령 계급장을 단 지 3년째 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의 함장으로 근무한 지는 18개월째였습니다. 정조대왕함은 2023년 취역한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이었습니다. 스파이원디 위상배열 레이더 80개의 수직 발사셀 그리고 이지스 전투체계로 무장한 한국 해군의 핵심 전력이었습니다. 한 명은 조선의 개혁 군주 정조대왕에서 따왔고 저는 2배 초대 함장이었습니다. 20년간 바다를 항해했지만 이런 정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부함장 정민우 중령이 제 옆에 서서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장교였지만 침착했고 제 판단을 신뢰해주는 부하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우, 보이지 않는 게 제일 위험한 법이야.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심포급은 원래 소음이 큰 편인데 갑자기 완전 침묵이라는 건 저는 그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선을 모니터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정조대왕함은 동해 북방작전 해역 북위 38도 50분 부근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곳은 우리 해군이 북한 잠수함 활동을 감시하는 핵심 지점이었습니다. 수심은 평균 2,000m, 잠수함이 숨기에는 충분한 깊이였습니다. 저는 해군대학 시절부터 대잠전 전술을 공부했고 실전 배치 후에도 북한 잠수함과 여러 차례 신경전을 벌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달랐습니다. 평소라면 심포급 정도 되는 구형 잠수함은 수중 소음이 커서 추적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바다 자체가 숨을 멈춘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작전실의 음탐 요원 3명이 헤드셋을 낀 채 집중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도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7시 45분 암호 전문이 도착했습니다. 해군작전 사령부로부터 온 전문이었습니다. 북한 심포급 잠수함 출항 확인. 동해 북방 해역 감시 강화 교전 규칙 알파2 보고. 체계 유지 교전 규칙 알파2는 선제 공격 불가, 명백한 위협 시에만 방어 조치 허용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즉시 전승조원에게 방송을 했습니다. 전승조원 전투준비 태세 유지. 반복한다. 전투준비 태세 유지. 함내 곳곳에서 긴장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레이더실의 이하준 중위가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현재 우리 주변 50해리 이내 민간 선박 없습니다. 작전 해역 청정 상태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 나쁜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민간인 피해 걱정은 없지만 그만큼 우리만 홀로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함장님, 본부에서는 훈련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북측이 단순 기동 훈련을 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우, 자네는 북한 잠수함이 훈련할 때 실탄 빼고 하는 걸 본 적 있나? 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훈련과 실전의 경계가 모호한 국가였습니다. 2015년 목함 지뢰 도발, 2018년 서해 NLL 침범, 2020년 어업지도선 납포 사건 모두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시작됐다가 실제 도발로 이어진 사례들이었습니다. 저는 20년 경력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적은 폭풍 전조라고. 그때였습니다. 소나실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함장님, 방위 영위 20도, 거리 85해리 지점에서 수중 기포음 비정상 감지. 저는 즉시 소나실로 향했습니다. 모니터에는 희미한 음향 신호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불규칙한 패턴이었지만 분명 인공적인 신호였습니다. 소나 담당 부사관이 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함장님, 이건 잠수함 긴급 기동 시 발생하는 캐비테이션 소음과 유사합니다. 아마 급강하나 급선회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깊이는? 추정 수심 300m에서 500m 사이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깊었습니다. 적이 본격적으로 숨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전실로 돌아와 정민우에게 지시했습니다. 대잠 헬기 해메일, 호 정비 점검 완료 확인, 소노부의 장착 준비. 그가 즉시 움직였습니다. 우리 정조대왕함에는 링크스 계열 대잠 헬기 2대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헬기는 소노부이라는 일회용 음향 탐지 장비를 바다에 투하해 수중 잠수함을 추적하는 장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헬기를 띄울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명백한 위협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정조대왕함에서 해군작전사로 북한 잠수함 추정 신호 포착, 방위 영위 20도, 거리 85해리.
대잠 감시 강화 중. 곧 답신이 왔습니다. 현 상태 유지. 추가 지시 대기. 저는 무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현 상태 유지. 그 말이 제일 답답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정조대왕함의 승조원 300명은 모두 긴장 속에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함교에 서서 어둠 속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함은 거짓이라는 것을. 어딘가 수면 아래 강철로 된 관 속에서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정민우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함장님, 좀 쉬시는 게 어떻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우 명령은 육지에서 오지만 전쟁은 여기선 안 해. 난 여기 있을 거야. 그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다음 신호를. 새벽 5시 20분. 정조대왕함의 스파이원디 위상배열. 레이더 스크린에 붉은 점 하나가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신호였지만 레이더실의 이하준 중위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함장님, 방위 026도, 거리 72해리, 미약한 금속 반응 포착. 저는 즉시 레이더실로 달려갔습니다.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잠수함이 스노클을 올렸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호였습니다. 디젤 잠수함은 수중에서 오래 항해하려면 공기가 필요했고, 그러려면 스노클을 수면 위로 내밀어야 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정민호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함장님, 저기 충전 중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터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지. 좋아.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차례야. 저는 즉시 명령했습니다. 전함 소음 차단 모드 전환. 엔진 회전수 최소화. 레이더 수동 모드. 정조대왕함은 조용해졌습니다. 이지스 전투체계가 저소음 모드로 전환됐고 사면의 고정식 레이더만 수동 감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적이 우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탐실의 상사가 헤드셋을 벗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함장님, 적 잠수함 스크루 회전은 명확히 들립니다. 초당 8회전, 북한 심포급 디젤 엔진 패턴과 일치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깊이는? 현재 수심 60m 추정. 스노클 높이를 감안하면 선체는 수심 70m입니다. 저는 해도를 펼쳤습니다. 현재 적의 위치는 북한 해역과 우리 해역의 경계선에서 약 15해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국제법상 공해였습니다. 하지만 이 해역은 과거에도 여러 번 긴장이 고조됐던 곳이었습니다. 2022년에는 북한 정찰기가 이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우리 공군 전투기의 경고를 받고 돌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정민우에게 말했습니다. 민우, 본부의 상황 보고해. 적 잠수함 확실히 포착했다고. 그가 무전실로 향했습니다. 몇 분 뒤 본부에 답신이 왔습니다. 정조대왕함, 현재 위치 유지. 추적 지속하되 접근 금지. 교전 규칙 유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접근 금지. 그 말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하준 중위, 대잠 헬기 해메일, 호 26 준비, 소노부이 6개 탑재. 이하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함장님, 본부에서는 위치 유지라고 했는데.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위치는 유지하고 있네. 다만 헬기를 띄우는 것뿐이야. 감시 강화는 우리 권한 안에 있어. 정민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함장님, 혹시 본부에서 문제 삼지 않을까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우,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뭔가? 적을 감시하는 거야. 감시를 제대로 하려면 헬기를 띄워야 해. 문제는 내가 책임지겠네. 그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6시 정각, 정조대왕함의 후갑판 함교 앞쪽에 수직발사대 덮개가 열렸습니다. 해메일, 호가 이륙했습니다. 로터 소리가 새벽 바다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헬기 조종사는 김태영 소령이었습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 조종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려왔습니다. 정조대왕함 해메일, 이륙 완료. 목표 지점으로 이동 중. 저는 답했습니다. 해메일, 정조대왕함. 목표 지점 도착 후 소노부이 투하. 간격은 2해리. 육각형 배치로. 정조대왕함, 해메일 알겠습니다. 헬기는 빠르게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김태영 소령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정조대왕함, 해메일. 소노부이 투하 완료. 신호 수신 시작. 작전실의 모니터에 6개의 점이 나타났습니다. 각각의 소노부이가 보내는 음향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의 큰 신호가 잡혔습니다. 적 잠수함이었습니다. 탐실의 상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목표 명확히 포착.
선체 길이 약 67m, 폭 약 7m, 심포급 잠수함 재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움직임은? 현재 남동쪽으로 천천히 이동 중입니다. 속력 약 4노트. 충전이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해도를 다시 봤습니다. 남동쪽. 그 방향으로 가면 울릉도 근해였습니다. 우리 영해였습니다.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적이 우리 영해로 침투하려는 것일까? 저는 본부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정조대왕함에서 해군작전사로 북한 잠수함 남동쪽 이동 확인. 현재 속력 4노트. 울릉도 방향. 교전규칙 재확인 요청. 답신은 10분 뒤에 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었습니다. 아마 상급 지휘부와 협의 중인 것 같았습니다. 정조대왕함 해군작전사. 교전규칙 변경 없음. 현 위치에서 감시 지속. 영해 침범시 경고 후 보고. 반복. 경고 후 보고. 저는 무전기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경고 후 보고라. 그러는 사이에 어뢰 한 발 맞으면 끝인데. 정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함장님, 본부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워낙 민감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되면 남북관계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정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1초의 판단이 생사를 가르고 한 발의 어뢰가 전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승조원들을 봤습니다. 젊은 장교들, 부사관들, 병사들. 평균 나이 28세. 모두 누군가의 아들이고 형제였습니다. 제 결정 하나가 이들의 목숨을 좌우했습니다. 무거운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함장이었습니다. 결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전승조원에게 방송을 했습니다. 전승조원 주목. 현재 북한 잠수함이 우리 영해 쪽으로 이동 중이다. 모두 전투준비 태세 1단계 전환. 각 부서는 교전 준비 완료하라. 함내가 다시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전 7시 30분. 김태영 소령이 다시 보고했습니다. 정조대왕함 해매일. 목표 속력 증가. 현재 7노트. 스노클 하강 확인. 자망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즉시 물었습니다. 현재 위치는? 북위 37도 55분, 동경 130도 42분. 우리 영해까지 약 23해리입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현재 속력으로 가면 약 3시간 후면 영해였습니다. 저는 정민우에게 말했습니다. 민우, 대잠 어뢰 청상어 장전 준비. 화기관제 시스템 점검. 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함장님, 아직 영해 침범도 안 했는데.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준비하는 거야. 쏘는 게 아니라.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태양이 동해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움 아래 수백 미터 깊은 곳에서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음탐실의 상사가 다시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목표 완전 자망 완료. 수심 150m. 소음 최소화 중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추적 가능한가? 소노브이로는 간신히 잡히는 수준입니다. 함장님, 이 상태로 가면 놓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해메일호, 추가 소노브이 투하. 목표 진행 방향 앞쪽에 3개 더. 김태영 소령이 답했습니다. 정조대왕함, 해메일 알겠습니다. 저는 해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적의 의도가 무엇일까? 단순 훈련? 아니면 정말로 우리 영해 침투? 혹시 더 큰 계획의 일부?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저는 이 바다를 지켜야 한다는 것, 300명의 승조원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싸워야 한다는 것. 정민우가 커피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함장님, 본부는 관망 유지를 계속 반복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민우, 명령은 육지에서 오지만 전쟁은 여기선 안 해. 우리는 준비하는 거야.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고 해야 하는 전부지.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붉은 점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해. 오후 3시 15분. 소나실의 경보음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날카롭고 급박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소나실로 뛰어갔습니다. 음탐 담당 상사가 땀을 흘리며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적 잠수함 발열 감지. 수온 센서의 비정상 열 반응. 저는 즉시 물었습니다. 위치와 깊이. 방위 0235도, 거리 58해리, 수심 120m에서 급상승 중입니다.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급상승. 그것은 단 한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준비였습니다. 저는 작전실로 달려가 고함쳤습니다. 전함 전투 배치. 이하준 중위, SM-2 요격 미사일 발사대, 전원 투입. 이하준이 긴장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함장님, SM-2는 탄도미사일 요격용입니다. 지금 확실합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중이 저기 수심 120m에서 갑자기 올라오는 이유가 뭔가? 미사일 쏘려는 거야. 지금 준비 안 하면 우린 구경만 하다 끝나. 그가 즉시 움직였습니다. 함수와 한미의 MK-41 수직 발사대 덮개가 열렸습니다. 총 80개의 발사셀 중 SM-2 요격 미사일이 장전된 6개 셀이 활성화됐습니다. 한 발당 가격이 12억 원, 모두 합치면 72억 원어치의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돈을 계산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민호가 본부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정조대왕함에서 해군작전사로 긴급, 북한 잠수함 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 요격 미사일 발사대 전원 투입 완료, 지시 바랍니다. 무전기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본부에 답신이 왔습니다. 정조대왕함 해군작전사, 현 상황 확인 중, 발사 징후 재확인 요청, 선제 조치 금지, 반복, 선제 조치 금지. 저는 무전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선제 조치 금지. 그 말은 적이 먼저 쏠 때까지 기다리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은 일단 발사되면 막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은 더욱 그랬습니다. 북한의 최신 북극성호 SLBM은 길이 11m, 직경 1.8m의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로 사거리 3000km 핵탄두 탑재 가능한 전략 무기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결정해야 했습니다. 탐실에서 다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함장님, 목표 수심 70m 도달, 선체 경사각 변화 감지. 저는 물었습니다. 발사관은? 미사일 발사관 해치 개방 확인, 열 신호 급증.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정민우에게 말했습니다. 민우, 대잠 헬기 해메일, 호에 명령 내려. 청상호 어뢰 한 발, 교란용으로 투하. 정민우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함장님, 본부 허가 없이 어뢰를 쏘시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쏘는 게 아니야. 교란하는 거지. 적이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거야. 그럼 적도 생각할 시간을 갖게 돼. 그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메일. 호에 김태영 소령에게 명령이 전달됐습니다. 해메일 정조대왕함. 청상호 어뢰 한 발 투하. 목표 후방 300m 지점. 교란 목적. 김태영 소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조대왕함 해메일 함장님, 이건 실전 행위입니다. 확실하십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해메일 확실하네. 투하하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김태영 소령이 답했습니다. 정조대왕함 해메일. 알겠습니다. 청상호 어뢰 투하 준비. 10초 뒤 무전으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뢰 투하. 저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23분. 역사가 기록될 순간이었습니다. 청상호 어뢰는 한국 해군의 주력 대잠 어뢰였습니다. 길이 3m, 무게 300kg, 최대 속력 45노트로 수중을 가르며 적 잠수함을 추적하는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명중시킬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경고였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 우리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탐실의 상사가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어뢰 정상 작동, 목표 후방으로 접근 중. 저는 물었습니다. 적의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어뢰 소음을 감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10초, 20초, 30초, 그리고 15초 뒤 수면 아래에서 묵직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둔탁하고 낮은 소리였습니다. 청상호 어뢰가 목표 지점에서 자폭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적을 명중시킨 것이 아니라 근처에서 터져 충격파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탐실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함장님, 적 잠수함 급강하, 긴급 회피 기동 중. 저는 물었습니다. 미사일 발사는? 발사관 해치 폐쇄 확인. 미사일 발사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적은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발사를 중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본부에서 긴급 무전이 왔습니다. 정조대왕함, 해군작전사다. 어뢰 투하 보고 없었다. 즉시 상황 설명하라.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해군작전사 정조대왕함입니다. 적 잠수함 미사일 발사 임박 상황 판단하여 교란 목적 어뢰 투하했습니다. 현재 적은 급강하 중이며 미사일 발사 중단 확인했습니다. 본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정조대왕함 사전 허가 없는 무력 사용은 교전 규칙 위반이다. 함장은 귀향 후 조사 대상이다. 현재 위치 이탈 금지. 추가 지시 대기. 무전이 끊겼습니다. 작전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민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함장님,
저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괜찮네, 민우. 난 내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해. 만약 적이 미사일을 쏘고 그게 우리 본토를 향한 거였다면 어땠겠나? 우린 그냥 보고만 하고 있었을 거야. 이하준 중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함장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군법회의에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중위, 나는 20년간 이 바다를 지켜왔네. 규정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순간의 판단이 더 중요해. 나는 내 판단을 믿네. 승조원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이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고 어떤 이는 존경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탐실에서 다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함장님, 적 잠수함 수심 250m까지 강화 완료. 현재 소음 최소화 상태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방향은? 북쪽입니다. 자국 해역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은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경고가 효과를 본 것이었습니다. 정민우가 말했습니다. 함장님, 결국 함장님 판단이 옳았습니다. 적이 물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적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어. 우린 계속 감시해야 해. 해매일 호의 김태영 소령이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정조대왕함, 해매일 함장님, 제가 책임을 나눠지겠습니다. 어뢰투하는 제 판단도 들어갔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해매일, 고마워해. 하지만 책임은 함장인 내가 지는 거야. 자네는 명령을 따른 것뿐이네. 김태영 소령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는 우리가 지킨 것이라는 것을. 누군가는 결정하고 누군가는 책임져야 평화가 유지된다는 것을. 저는 항해일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오후 3시 23분. 북한 잠수함 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 청상호 어뢰교란 투하. 적 발사 중단 및 북쪽으로 퇴각.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300명의 승조원과 5천만 국민의 안전이 있었습니다. 정민우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함장님, 저는 함장님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네, 민우. 그 말이 큰 힘이 되네. 우리는 다시 모니터를 봤습니다. 적의 신호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오후 5시 42분,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북한 잠수함은 수심 250m 아래로 사라진 상태였고 정조대왕함은 경계태세를 유지한 채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함교에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은 해가 수평선 너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탐실에서 다시 경보음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날카롭고 더 급박했습니다. 저는 즉시 탐실로 뛰어갔습니다. 탐 담당 상사가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함장님, 적 잠수함 급상승. 수심 200m에서 50m로. 저는 물었습니다. 위치. 방위 영사모도 거리 62해리. 발열 급증 감지.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였습니다. 적은 아까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시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빠르게, 더 결연하게. 저는 작전실로 달려가 고함쳤습니다. 전함 최고 경계태세. SM2 발사 시퀀스 시작. 이하준 중위가 긴장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SM2 미사일 4기 발사관 전원 투입 완료. 레이더 자동 추적 모드 전환 완료. 저는 물었습니다. 요격 확률은? 현재 기상 조건과 목표 속도를 감안하면 약 75%입니다. 75%. 4분의 3의 확률. 좋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정민우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함장님, 본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고할 시간 없어. 지금 보고하면 적 미사일은 이미 공중에 있을 거야. 그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탐실에서 다시 외쳤습니다. 함장님, 적 잠수함 수심 30m. 발사관 해치 완전 개방.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적 잠수함의 위치가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탐실의 상사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발사, 미사일 발사 확인. 저는 즉시 명령했습니다. 레이더, 목표 포착. 이하준 중위가 답했습니다. 목표 포착. 방위 037도 고도 급상승 중. 속력 마하이. 화면에 붉은 궤적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북극성 계열 SLBM이었습니다. 사정거리 1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었습니다. 저는 3초간 생각했습니다. 이 미사일이 어디로 향하는가? 만약 대한민국 본토를 향한다면?
서울, 부산. 저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명령했습니다. SM-2 미사일 1호, 2호 동시 발사. 이하준 중위가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함수의 MK-41 수직 발사대에서 거대한 화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2초 뒤 두 번째 미사일이 뒤따랐습니다. 두 개의 하얀 연기줄기가 석양 하늘을 가르며 올라갔습니다.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공포였습니다. SM-2 미사일은 미 해군이 개발한 이지스 함정용 요격 미사일이었습니다. 길이 6.6m, 무게 1.5톤, 최대 속도 마하 3.5로 비행하며 적 탄도 미사일을 대기권 밖에서 요격하는 무기였습니다. 한국 해군은 2022년부터 이 미사일을 도입했고 정조대왕함은 6발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사용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 43분 20초. 요격까지 3분이 남았습니다. 레이더실의 이하준 중위가 긴장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적 미사일 고도 30km 돌파. 속력 마하 2.5. 우리 미사일 정상 추적 중. 저는 물었습니다. 예상 교차 지점은? 고도 65km, 시간 2분 30초 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2분 30초.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작전실의 모든 사람이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승조원들의 숨소리마저 들렸습니다. 정민우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함장님 명중하겠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니터에는 3개의 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적의 미사일, 빨간색. 2개는 우리의 미사일, 파란색. 3점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10초, 5초, 3초. 그리고 그 순간 이하준 중위가 외쳤습니다. 교차. 1호 미사일 명중. 모니터에서 붉은 점이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함교 창밖으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고도 67km 상공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너무 높아서 폭발음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섬광은 분명했습니다. 야간 하늘을 순간적으로 나처럼 밝힌 섬광이었습니다. 작전실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명중입니다. 목표 파괴 확인. 승조원들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떤 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정민우가 제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함장님, 해냈습니다. 정말 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승조원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음탐실에 물었습니다. 적 잠수함 위치 확인. 음탐실의 상사가 답했습니다. 함장님, 적은 여전히 수심 50m에 있습니다. 아직 자망하지 않았습니다. 제 예감이 맞았습니다. 적은 한 발만 쏘고 물러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음탐실에서 다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함장님, 두 번째 발사 징후. 발열 감지.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하준 중위, SM-2 3호, 4호 발사 준비. 그가 답했습니다. 함장님, 우리 미사일은 4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6발 중 2발을 사용했고 4발이 남았습니다. 만약 적이 계속 쏜다면 우리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발사 준비. 이하준이 시스템을 작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적은 더 이상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음탐실의 상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함장님, 발열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적이 자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확실한가? 네, 함장님. 수심 100m, 150m. 급강하 중입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은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요격 성공을 보고 판단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작전실이 다시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최초로 실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한 것이었습니다. 정민우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함장님, 이건 역사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우. 우리가 해냈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성공의 대가가 무엇인지. 저는 본부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군법 회의를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사전 허가 없이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저 미사일이 서울에 떨어졌다면, 부산에 떨어졌다면, 저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정조대왕함에서 해군작전사로 북한 SLBM 2발 요격 완료. 목표 파괴 확인. 적 잠수함 북쪽으로 퇴각 중. 무전기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본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조대왕함, 요격 성공을 확인했는가? 저는 답했습니다.
해군작전사 확인했습니다. SM-2 1호 미사일이 고도 67km에서 적 미사일을 명중시켰습니다. 레이더 기록 전송 가능합니다. 본부가 다시 말했습니다. 정조대왕함 대기하라. 상급 지휘부에 보고 중이다. 무전이 끊겼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석양이 완전히 졌고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았습니다. 저는 그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별빛이 여기 도달하는데 수천 년이 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사일은 3분 만에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전쟁은 이렇게 빨랐습니다. 오후 6시 15분, 본부로부터 긴급 무전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작전사령관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조대왕함 함장 윤재혁 대령, 즉시 응답하라.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해군작전사 정조대왕함 함장입니다. 사령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윤대령, 자네는 지금 무슨 짓을 한 건가? 사전허가 없이 요격 미사일을 2발이나 발사했어. 이건 명백한 교전규칙 위반이야.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사령관님, 북한 SLBM이 발사됐고 우리 영토를 위협했습니다. 요격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사령관이 답했습니다. 불가피한 선택? 윤대령, 자네는 전쟁을 시작할 뻔했어. 만약 요격이 실패했다면? 만약 북한이 추가 도발을 했다면? 전면전으로 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야.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박했습니다. 사령관님, 요청하지만 만약 제가 요격하지 않았다면 저 미사일은 어디에 떨어졌을까요? 서울입니까? 부산입니까? 제 판단으로는 국민의 생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사령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대령, 자네 말도 이해는 하네. 하지만 군은 명령체계로 움직여. 자네 혼자 판단해서 움직이면 조직이 무너져. 저는 무전기를 꽉 쥐었습니다. 사령관님, 전 20년간 해군에 복무했습니다. 명령체계의 중요성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육지가 아니라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전 현장에 있었고 판단해야 했습니다.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알겠네. 윤대령, 자네 입장은 충분히 들었어. 하지만 절차는 지켜야 해. 지금부터 정조대왕함은 교전 중단, 즉시 부산항으로 복귀하라. 자네는 귀향 후 조사를 받게 될 거야. 저는 답하려 했지만 그때 음탐실에서 다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함장님, 적 잠수함 다시 감지. 방위 033도 거리 54해리. 저는 즉시 음탐실로 향했습니다. 모니터를 봤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적 잠수함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습니다. 음탐 담당 상사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함장님, 적이 수심 200m에서 기동을 재개했습니다. 방향은 남동쪽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남동쪽? 그럼 또다시 우리 영해 쪽이잖아. 네, 함장님. 현재 속력으로 계산하면 약 2시간 후 영해 진입 예상됩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까의 요격 성공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더 집요하게, 더 위협적으로. 저는 작전실로 돌아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해군작전사 정조대왕함입니다. 적 잠수함 다시 출현. 남동쪽으로 기동 중. 우리 영해 진입 예상. 교전 허가 요청합니다. 본부에서 답이 왔습니다. 하지만 사령관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참모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조대왕함 대기하라. 상급 지휘부 협의 중이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민우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함장님, 적이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리 48해리입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전함 전투배치 대잠 헬기 해메일, 호 제26 준비, 청상호 어뢰장전. 이하준 중위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함장님, 본부 명령은 교전 중단입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중위, 전 지금 교전하는 게 아니야. 준비하는 거지. 적이 우리 영해에 들어오면 그때 막아야 해.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어. 정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함장님, 이러시면 정말 군법 회의입니다. 명령 불복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민우. 하지만 난 함장이야. 이 배와 승조원들을 책임져야 해. 본부는 나중에 설명하면 돼. 해메일. 호가 다시 이륙했습니다. 김태영 소령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려왔습니다. 정조대왕함, 해메일 함장님, 본부 명령 위반 아닙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해메일, 나도 알아. 하지만 우린 군인이야. 국민을 지키는 게 우리 임무지. 명령도 중요하지만 임무가 더 중요해. 김태영 소령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정조대왕함 해메일 알겠습니다. 함장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가 이해줘서 다행이었습니다. 헬기는 다시 적 잠수함 쪽으로 향했습니다. 소노부이가 투하됐고 적의 위치가 명확히 포착됐습니다. 탐실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함장님, 적 잠수함 거리 35해리, 속력 6노트로 증가. 명확히 우리 영해를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수심은? 현재 150m입니다. 저는 해도를 펼쳤습니다. 35해리, 약 65km. 적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본부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정조대왕함 해군작전사다.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회의 결과가 나왔다. 북한 잠수함에 대한 적극적 대응 허가. 단 영해 침범 후에만 교정 가능. 반복한다. 영해 침범 후 교정 가능.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해군작전사 정조대왕함입니다. 알겠습니다. 영해 침범 후 교전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영해 침범 후라. 그땐 이미 늦을 수도 있는데. 정민우가 물었습니다. 함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명령대로 해. 영해선을 긋고 적이 넘어오면 그때 막는 거야. 이하준 중위가 해도에 붉은 선을 그었습니다. 대한민국 영해선이었습니다. 적은 그 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7시 5분. 해는 완전히 졌고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탐실의 상사가 계속 보고했습니다. 거리 30해리, 25해리, 20해리. 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승조원들을 봤습니다.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젊은 병사들 중 일부는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실전을 처음 겪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훈련받은 군인입니다. 우리는 준비됐어요. 각자 맡은 바를 잘하면 됩니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겁니다. 승조원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정민우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함장님, 우리 모두 함장님을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함장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네, 민우. 그 말이 큰 힘이 되네. 탐실에서 다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함장님, 거리 15해리, 영해까지 약 5해리 남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곧이었습니다. 저는 명령했습니다. 청상호 어뢰 최종 점검 SM2, 미사일 대기 상태 유지, 모든 화기 준비 완료. 승조원들이 움직였습니다. 정조대왕함은 전쟁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적의 선택이었습니다. 영해를 침범하느냐 아니면 물러나느냐. 저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물러나기를. 하지만 붉은 점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해. 오후 7시 32분. 탐실의 상사가 긴장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함장님, 적 잠수함 영해선 통과. 반복합니다. 영해선 통과. 저는 즉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해군작전사 정조대왕함입니다. 북한 잠수함 우리 영해 침범 확인. 교전 허가에 따라 대응 개시합니다. 본부가 답했습니다. 정조대왕함 허가한다. 하지만 최소한의 무력 사용. 격침이 아닌 퇴각 유도가 목표다. 저는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퇴각 유도? 적이 순순히 물러날 것 같나? 저는 명령했습니다. 해메일호 경고용 소노부이 투하. 적 함수 앞 500m 지점. 김태영 소령이 답했습니다. 정조대왕함 해메일. 알겠습니다. 몇 초 뒤 헬기에서 소노부이가 투하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반 소노부이가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음향 신호를 발생시키는 능동형 소노부이였습니다. 수중에서 강한 소리를 내어 잠수함 승조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장비였습니다. 일종의 경고였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보고 있다. 물러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탐실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함장님, 적 잠수함 속력 감소. 산호트로 둔화됐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탐실의 상사가 다시 외쳤습니다. 함장님, 적 잠수함 다시 가속. 속력 7노트. 그리고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다급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상사가 창백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어뢰 발사관 해치 개방 소음 감지.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뢰. 적이 어뢰를 쏘려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건 더 이상 경고나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공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명령했습니다. 전함 회피 기동. 좌현 30도 전타. 엔진 최대 출력. 정조대왕함의 거대한 함체가 급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7,600톤의 거대한 이지스함이 급격히 방향을 틀면서
승조원들이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버티며 계속 명령했습니다. 대잠 로켓 홍상어 발사 준비. 청상어 어뢰. 1번, 2번 발사관 장전 완료 확인. 이하준 중위가 답했습니다. 함장님, 모두 준비 완료입니다. 탐실에서 다시 외쳤습니다. 어뢰 발사 확인. 적 어뢰 한 발 발사됐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어뢰의 속도는 약 40노트. 현재 거리 12해리를 감안하면 약 15분 후 도달 예상이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명령했습니다. 기만기 투하. 우현과 좌현 동시. 한미에서 2개의 기만기가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기만기는 정조대왕함과 비슷한 음향 신호를 내는 장비였습니다. 적 어뢰를 속여서 잘못된 목표를 향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탐실의 상사가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적 어뢰 속력 42노트. 현재 우리와의 거리 10해리. 기만기 작동 확인. 저는 정민우에게 말했습니다. 민우, 본부에 보고해. 우리가 공격받고 있다고. 그가 즉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해군작전사 정조대왕함입니다. 북한 잠수함으로부터 어뢰 공격 받았습니다. 반복합니다. 어뢰 공격 받았습니다. 반격 허가 요청합니다. 본부의 답은 빨랐습니다. 정조대왕함 반격 허가한다. 적 잠수함 무력화하라. 저는 무전기를 받아 답했습니다. 해군작전사 알겠습니다. 저는 이하준 중위를 바라봤습니다. 중위, 대잠 로켓 홍상어 발사. 적 잠수함 예상 위치에 3발. 홍상어는 한국 해군의 대잠 로켓이었습니다. 사거리 1km로 짧았지만 빠르게 발사할 수 있고 여러 발을 동시에 쏠 수 있었습니다. 정조대왕함의 다양한 무기체계 중 대잠 로켓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함교 중앙의 발사대에서 3발의 로켓이 연속으로 발사됐습니다. 불기둥이 치솟으며 로켓들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야간 하늘에 3개의 불빛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바다 위에 3개의 물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로켓들이 착수한 것이었습니다. 수중에서 연이어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탐실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함장님, 적 잠수함 긴급 기동, 수심 200m로 급강하 중. 저는 물었습니다. 명중은? 직격은 아닙니다. 하지만 충격파가 적에게 도달했을 겁니다. 아마 함내가 상당히 흔들렸을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격은 아니지만 효과는 있었습니다. 적이 급강하했다는 건 우리 공격을 회피하려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적 어뢰는 우리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적 어뢰 거리는? 현재 7해리 계속 접근 중입니다. 하지만 기만기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만기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뢰는 똑똑했습니다. 자체 음향 추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목표가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회피 기동을 명령했습니다. 우현 20도 전터, 속력 유지. 정조대왕함이 다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승조원들이 난간을 붙잡으며 버텼습니다. 탐실의 상사가 계속 보고했습니다. 적 어뢰 거리 5해리, 4해리, 기만기와의 거리 1해리, 그리고 마침내 명중, 기만기 명중, 적 어뢰 폭발 확인. 작전실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적의 어뢰를 피한 것이었습니다. 정민우가 제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함장님, 해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굳혔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적 잠수함 위치 재확인. 탐실의 상사가 답했습니다. 함장님, 적은 수심 250m에서 정지해 있습니다. 소음 최소화 상태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손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걸 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청상어 어뢰 1번 발사. 적 잠수함 직격 노린다. 이하준 중위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함장님, 격침시키시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중위, 적은 우리에게 어뢰를 쏘았어. 우린 정당방위야. 그리고 저 잠수함이 다시 움직이면 또 미사일을 쏠 수도 있어. 지금 막아야 해. 이하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미의 어뢰 발사관에서 청상어 어뢰가 발사됐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간 어뢰는 곧 자체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탐실의 상사가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청상어 어뢰 정상 작동. 목표를 향해 접근 중. 현재 거리 8해리.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어뢰가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약 7분이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작전실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정민우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함장님, 이번에는 정말 격침시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우. 이번엔 확실히 끝내야 해.
적이 계속 공격하면 우리도 위험하고 국민도 위험해. 탐실의 상사가 계속 보고했습니다. 거리 6해리, 5해리, 4해리. 그리고 그때 상사가 갑자기 외쳤습니다. 함장님, 적 잠수함 긴급 상승. 수십백 미터로. 저는 물었습니다. 뭐? 적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뢰를 피하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적도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손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으려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명령했습니다. 어뢰 추적 계속. 목표 놓치지 마. 탐실의 상사가 답했습니다. 함장님, 청상어 어뢰가 목표를 재추적하고 있습니다. 거리 2해리. 그리고 마침내 오후 8시 4분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달랐습니다. 훨씬 크고 훨씬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함교가 흔들렸습니다. 탐실의 상사가 외쳤습니다. 명중, 청상어 어뢰 명중 확인. 적 선체 대형 파손. 저는 물었습니다. 적의 상태는? 함장님, 적 잠수함에서 금속 파열음 들립니다. 침수 추정됩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침수. 그것은 잠수함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적 승조원들이 지금 얼마나 공포에 떨고 있을까? 저는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함장님, 우리가 격침시킨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네. 작전실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승리였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해군작전사 정조대왕함입니다. 북한 잠수함 격침 추정. 적 선체에서 파열음 및 침수 소음 감지. 현재 적은 수심 300m까지 침강 중입니다. 본부가 답했습니다. 정조대왕함 확인했다. 현 위치 유지하며 추가 감시 계속하라. 저는 무전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바다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백 미터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후 8시 20분 탐실의 상사가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적 잠수함 수심 500m까지 침강. 더 이상 움직임 없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생존 신호는? 없습니다, 함장님. 엔진 소음도 펌프 소음도 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다급히 물었습니다. 다만 뭔가? 상사가 헤드셋을 벗으며 답했습니다. 금속 파열음이 계속 들립니다. 수압 때문에 선체가 계속 찌그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500m 수심. 그곳에서는 1제곱센티미터당 50kg의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손상된 잠수함이 견디기에는 불가능한 압력이었습니다. 정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함장님, 구조 작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우, 500m 수심에서 구조는 불가능해. 우리 해군의 구조 잠수 능력은 최대 300m까지야. 그리고 설령 가능하다 해도.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적이었습니다. 우리를 공격한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형제였습니다.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이렇게 무겁고 쓸쓸한 것이었습니다. 본부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정조대왕함 해군작전사다. 해상 초계기 P3C 파견 중이다. 약 30분 후 도착 예정. 수중 정밀 스캔 실시 예정이니 현 위치 유지하라. 저는 답했습니다. 해군작전사 알겠습니다. P3C 오라이오는 우리 해군의 주력 해상 초계기였습니다. 수중 잠수함을 탐지하는 정밀 레이더와 센서를 갖춘 항공기였습니다. 그 항공기가 오면 적 잠수함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승조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잠시 교대로 휴식을 취하세요. 하지만 경계는 계속 유지합니다. 승조원들이 자리를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복도나 갑판에 앉아서 쉬었습니다. 모두 긴장이 풀리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함교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아래의 심해에는 가라앉은 잠수함과 승조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도 명령을 받아왔을 것입니다. 그들도 국가를 위해 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이렇게 누군가를 영웅으로, 누군가를 희생자로 만들었습니다. 정민우가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함장님 드시죠. 저는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고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맛이 현실을 일깨웠습니다. 정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함장님, 저희가 잘한 걸까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민우, 우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어. 적이 우리 영해를 침범했고 우리를 공격했어. 우린 방어한 거야. 후회할 필요 없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죽었잖습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죽었어. 그게 전쟁이야.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막아야 했어. 오후 9시 정각 P3C 오라이온이 도착했습니다. 정조대왕함의 이지스 전투체계와 P3C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항공기의 엔진 소리가 상공에서 울렸습니다. 무전으로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조대왕함, 여기는 P3C 마린3 도착했습니다. 지금부터 수중 스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마린3, 정조대왕함입니다. 목표 예상 위치는 방위 035도, 거리 50해리, 수심 500m입니다. 조종사가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캔 시작합니다. 항공기가 낮게 선회하며 바다 위를 지나갔습니다. 소노부이들이 투하됐고 정밀 스캔이 시작됐습니다. 15분 후 조종사가 보고했습니다. 정조대왕함 마린3입니다. 목표 확인했습니다. 수심 515m 해저에 잠수함 선체 확인. 길이 약 67m. 북한 심포급 잠수함 맞습니다. 선체 중앙부 대형 파손 확인. 생존 신호 없음. 저는 무전기를 쥐었습니다. 마린3 확실합니까? 생존 신호가 전혀 없습니까? 조종사가 답했습니다. 네, 함장님. 엔진 소음, 전기 신호, 움직임 모두 감지되지 않습니다. 침몰한 것이 확실합니다. 저는 무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난 것이었습니다. 본부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사령관의 목소리였습니다. 윤대령, 임무 완수를 축하하네. 자네와 정조대왕함 승조원들은 대한민국을 지켜냈어. 저는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하지만 기쁘지는 않습니다. 사령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아, 윤대령. 전쟁은 그런 거야. 승리해도 기쁘지 않은 게 전쟁이지. 하지만 자네가 안 했다면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야. 그걸 기억하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사령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윤대령, 아까 교전규칙 위반 거는 일단 보류하겠네. 자네 판단이 옳았어. 만약 자네가 주저했다면 우리 본토가 공격받았을 거야. 국방부 장관께서도 자네 판단을 높이 평가하셨어. 다만 앞으로는 가능한 한 본부와 협의하도록.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명심하겠습니다. 무전이 끊겼습니다. 저는 정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함장님, 정말 다행입니다. 군법회의는 면하신 것 같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다행이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북한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잠수함이 격침됐고 승조원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보복을 시도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맞서야 할 것이었습니다. 전쟁은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전투가 끝나도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저는 승조원들을 불렀습니다. 모두 집합. 승조원들이 갑판에 모였습니다. 180명의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하고 지쳤지만 살아있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최초로 실전에서 SLBM을 요격했고 침투한 적 잠수함을 격침시켰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웅입니다. 승조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긴 것은 한 번의 전투입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경계해야 하고 계속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든 다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승조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바다 아래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적이었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가족이었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자축하되 겸손해야 합니다. 전쟁은 영광이 아닙니다. 전쟁은 비극입니다. 우리가 이겨서 다행이지만 슬픈 일입니다. 갑판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떤 병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부산으로 복귀합니다. 집으로 갑니다. 승조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정조대왕함은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밤바다에 울렸습니다. 저는 함교에 서서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에는 북한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까? 그들도 지금 복수를 계획하고 있을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는 것. 언제든 다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정민우가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함장님, 부산까지 약 7시간입니다. 좀 주무시는 게 어떻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우. 난 여기 있을 거야. 마지막까지 지켜볼 거야. 그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제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함께 밤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이튿날 새벽 5시 30분, 정조대왕함은 부산항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귀환길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밤새 본부로부터 긴급 전문이 3차례나 왔습니다. 북한이 긴급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했고 조선중앙통신은 남조선 해군의 야만적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구했습니다. 전쟁이 확전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함교에서 부산 앞바다의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고향이었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정민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함장님, 본부에서 또 연락 왔습니다. 하선 즉시 국방부로 소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사전 허가 없이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고 적 잠수함을 격침시켰습니다. 군법회의는 피할 수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정민우가 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함장님, 우린 나라를 지켰는데 왜 조사를 받아야 합니까? 저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게 군대야, 민우. 결과가 좋아도 과정이 문제면 책임을 져야 해. 부산 작전기지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정조대왕함 부산기지입니다. 접안 준비 완료. 하지만 무전이 잠시 끊겼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교신 장교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함장님, 부두에 언론이 너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시위대도 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시위대? 네, 일부는 환영 인파지만 일부는 전쟁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우리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정조대왕함이 접안했습니다. 부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쪽에서는 대한민국 해군 만세 구호가 들렸고 다른 쪽에서는 전쟁 반대, 평화 협상하라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군 참모 총장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갱회의를 내려가 격례를 했습니다. 총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대령 수고했네. 하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상황이 좋지 않아. 북한이 보복을 예고했고 중국이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부는 사태 확대를 우려하고 있네. 저는 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총장님. 총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미안하네, 윤대령. 자네는 잘했어. 하지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정치야. 언론인들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함장님, 본부 허가 없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사실입니까? 전쟁을 일으킬 뻔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보복 공격을 예고했는데 책임지실 겁니까?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최선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만약 제가 망설였다면 대한민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겁니다. 한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북한 승조원 6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형제였으니까요. 국방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았지만 악수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윤대령, 일단 국방부로 가시죠. 대통령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따라갔습니다. 차 안에서 장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대령, 솔직히 말하겠네. 정부 내부가 갈리고 있어. 일부는 자네를 영웅으로 보지만 일부는 자네가 전쟁을 촉발할 뻔했다고 생각해. 외교부는 자네를 문책하라고 압박하고 있어. 저는 물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거야. 용산 대통령실. 저는 해군 정복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대통령께서 일어나셨지만 환한 미소는 없었습니다. 윤재혁 대령 수고했습니다. 저는 격례를 했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께서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윤대령,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밤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중국 주석이 3번이나 전화했고 러시아 대통령도 항의했습니다. 유엔에서는 우리를 공격적 국가로 몰아가려 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합니다. 대통령께서 돌아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윤대령, 당신이 옳았습니다. 국정원 분석 결과 그 미사일은 청와대, 아니 용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막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없었을 겁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제 목숨을,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통령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윤대령, 정치는 복잡합니다. 당신을 영웅으로 치켜세우면 북한을 더 자극합니다. 외교적 해결이 어려워집니다. 이해하십니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답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제 임무를 다했습니다. 결과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윤대령, 당분간 예편을 권고합니다. 형식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 1년 후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그리고 국가를 지키는 길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편. 20년 해군 생활의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훈장 상자를 여셨습니다. 이것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충무무공 훈장이었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무겁고 쓸쓸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정조대왕함 승조원들과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부산 해군기지 식당. 모두가 조용했습니다. 제가 예편한다는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정민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함장님, 이건 불공평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한 결정인데 왜 함장님만? 저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민우, 그게 함장이야. 책임지는 게 함장의 역할이지. 젊은 병사 하나가 울먹였습니다. 함장님, 저희 때문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여러분은 잘했어. 자랑스러웠어. 다만 세상이 복잡한 거지.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최초로 실전에서 SLBM을 요격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울컥했습니다. 20년 군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 양심에 따라 행동했고 나라를 지켰으니까요. 밤 11시 저는 혼자 부산항 부두에 섰습니다. 정조대왕함이 어둠 속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7,600톤의 거함, 한국 해군의 자랑, 제 마지막 배였습니다. 그때 정민우가 뛰어왔습니다. 함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뭔가. 본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북한 해역에서 다시 잠수함 출항 신호 포착됐습니다. 이번엔 두 척입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보복을 위해. 정민우가 물었습니다. 함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정조대왕함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정민우를 봤습니다. 저는 예편 대상이었습니다. 더 이상 함장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 끌어올랐습니다. 저는 정민우에게 말했습니다. 민우, 새 함장이 부임하기 전까지 자네가 임시 함장이지?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식상 그렇습니다. 저는 정조대왕함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내가 자네의 고문 자격으로 승선하겠네. 문제될 건 없지? 정민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함장님, 지금 다시 나가시겠다는 겁니까? 저는 멈춰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민우, 저 바다에 우리 후배들이 나가고 있어. 혼자 두고 볼 수 없네. 정민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함장님, 제가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정조대왕함 작전 고문으로 승선해 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배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조대왕함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SPY 레이더가 미약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해일지 마지막 장을 떠올렸습니다. 심해 500m 아래 우리는 인간의 결단으로 싸웠다. 그리고 이제 저는 새로운 줄을 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는 다시 싸울 것이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멈추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이 바다를 지킬 것이었습니다. 언제나.